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심리사회연애현상을 읽어주는 상담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우리 김우중님을 사랑하고 아끼는 아리스 팬클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 못지않게 김우중 씨를 사랑하고 아낍니다. 그래서 아까는 제가 제안일을 했습니다. 자, 정리를 한다면요, 첫 번째, 다시 한번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놈입니다. 유튜브란 녀석이 편리하기도 하지만서도 내가 많은 뷔페 음식 중에서요, 내가 만약에 김밥만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메뉴를 다 치워버립니다. 유튜브 AI는요. 그리고 김치김밥, 무슨 김밥, 꼬마김밥, 그리고 울산김밥, 전라도김밥, 지역별로 김밥만 다 깔아놓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김밥만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제안일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글에 한 책임자가 나 더 이상 이거 못하겠다, 이거는 사람의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분이 맞고 뉴스에 많이 나왔지만서도 이미 우리는 유튜브에 너무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저조차도 지금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힐링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우리 캐톨릭 분들, 그리고 불교 신자 여러분들, 그리고 또 아직 종교가 없는 분들 다 존경합니다. 근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요, 결론을 먼저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점 보시는 분이 김호중 사주를 딱 얘기하면서, 왜냐면 거기 홍보하는 거예요. 근데 궁금하잖아요. 그거 하나를 딱 클릭하는 동시에 저는 끝났습니다. 왜요? 애기 동자 보살님, 할머니 보살님, 처녀 보살님 다 뜹니다. 심지어는 호중씨 거, 영탁씨 거, 영웅씨 거, 찬원씨 거, 그리고 동훈군 거, 그리고 민호씨 거, 희재 거 다 뜹니다. 야, 내가 그랬어요. 이 유튜브 놈들 정말 무서운 놈들이구나. 사람의 정신을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듣게 해주는 정말 대단한 놈들이구나. 편리함입니다. 왜? 사람은요, 일정 부분 나이가 있잖아요. 자기 듣고 싶은 얘기를 많이 좋아합니다. 아니요, 사실은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아이도요, 자기 좋아하는 얘기만 듣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좋긴 한데 어떨 때 나쁘냐. 제 아이가 10살, 7살인데요. 첫째 10살짜리는 어렸을 적에 첫째기 때문에 엄마가 유기농만 먹였습니다. 된장찌개. 그런 것만 먹였어요. 어렸을 때 초콜릿 안 줬어요. 음료수 안 줬어요. 지금 저도 안 먹습니다. 근데 둘째는요, 이제 둘째니까 사탕 하나 주면 어때 하고 예뻐서 주고 뭐 해서 주고 줬어요. 근데 사실은 어리기 때문에 괜찮은데 체격이 어마어마합니다. 먹성도 워낙 좋고요. 근데 초콜릿만 보면 환장합니다. 첫째는 손을 안 댑니다. 그런데 첫째 아이가 안 먹는 초콜릿을 둘째는 계속 먹게 하면 그걸 계속 줘야 될까요? 안 주죠. 왜냐면 아이가 살이 찝니다. 또 하나 예를 들게요. 요즘 아이들 스마트폰이나 탭이 없으면 안 됩니다. 왜? 그걸로 게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도 자기세가 있어서 유튜브로 그 게임을 다 합니다. 게임 요령을 다 배웁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가끔. 왜냐면은 게임을 하는 유튜버 분들이 대부분 바보, 멍청이, 그런 비속어를 많이 써갖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학부모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게 입이 붙었어요. 저희 아이는 그래서 보완하려고 내가, 도연아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유튜브 그 형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조회수 늘리고, 그리고 또 얘기하다 보니까 안 걸려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유튜브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수의 안티나 안 좋은 말을 한 거를 클릭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 주위에 포위하게 됩니다. A 유튜버의 안티 발언, B 유튜브의 안티 발언, C 유튜브의 D 유튜브의. 그렇다고 저같이 긍정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 걸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시소처럼 보완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 하나 들으면은 좋은 거 하나 들으세요. 좋은 거 하나 들으면은, 그래,
근데 안티는 웬만하면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많은 엄마들, 아빠들 만나봤는데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뭐 서울, 경기 있는 학교는 제가 다 돌아서 강연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자기 자랑, 자기 자식 자랑해서요. 안 좋은 부모 없고요. 자기 자식 욕하는 사람 멱살 잡고 싶습니다. 때려버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 그래서 가끔은 유튜버 팬들끼리 서로 가서 막 린치하고 막 그런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뉴스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간곡히 드리는 말은 안티 어떤 얘기하는지 궁금하시죠? 근데 한번 들여다보면요. 끝까지 들여다보는 판도라의 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 클릭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클릭을 하시더라도 혹시나 보고, 왜냐면 싫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여러분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댓글을 삭제하거나 아니면 블라인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분에게 욕을 하는 순간 그분도 인간으로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 상처는요, 여러 가지 팩트에 따라서 달라지지만서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수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그 개인과 개인의 관계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정리되셨죠? 또 하나, 제가 여러분한테 힘을 응축해 달라는 건 뭐냐면요. 그리고 김호중 씨를 보호해야 달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상대를 공격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김호중님의 장점을 보기도 아까운 시간입니다. 그 아까운 시간에 왜 다른 집 가서 이렇게 기웃기웃거리세요? 무슨 얘기냐? 김호중님 바라보고 응원해 주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저는 시간이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정말 큰 재판을 1심에서 깨져서 실형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재판을 이기려고 지금의 아내랑 그리고 어머니랑 돌아다니면서 증거를 제가 다 수집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시간이 해결해 주더라고요. 시간이. 저는 과거에 매니저라고 주장하는 그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민사라는 것은 통장 내요. 그런데 사실은 돈을 계속 뭐 보내주세요 보내주는데 행사비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행사비를 전혀 못 받은 상태에서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상황은 전체를 까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민사는요. 형사들이 끼는 게 아니라 검사가 끼는 게 아니라 변호사 대 변호사가 끼는 겁니다. 근데 변호사가 서로 자료를 공개해서 재판장인 판사가 이거는 합법하네요. 이거는 말도 안 되네요. 하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분이 말한 대로 김호중 씨에게 좀 돈이 투자됐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배상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행사비를 제대로 안 줬는데 거기에 대한 거다 뭐다라고 하는 게 이게 분분해요. 그건 판사 재량값 맡기는 겁니다. 그것도 사실은 판사가 재량껏 하더라도 그분 성향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사건인데요.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 대법원에서 무죄, 상대 처벌받고 저 같은 사건입니다. 근데 또 다른 사건은요.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 3심에서 유죄, 그리고 무죄, 유죄, 무죄인 경우도 많고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이란 건요. 그 사람이 옳다 틀리다가 아니라 저쪽 얘기가 더 수긍이 가니까 그래 이만큼 갚아줘. 근데 이쪽 얘기가 더 수긍이 가니까 너는 절대 해줄 필요 없어. 이게 민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소속사 대표가 건 건 뭐냐면요. 상대가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이제는 형사 재판이 되는 거고 형사 재판이 이겼을 적에 민사는 어떻게 되냐면요. 민사는 멈춰버립니다. 형사가 시작해요. 왜냐? 서로 변호사끼리 얘기하고 재판장이 시비를 가리기 때문에 만약에 형사가 되잖아요. 그럼 기다립니다. 왜냐? 형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형사 재판에서 그 사람이 명예훼손을 해동하면은 그 민사 재판은 집니다. 근데 이 형사 재판에서 이거는 명예훼손 아닙니다 하면 다시 민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요? 제가 겪어봤습니다. 상대 여성이 나한테 1억 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못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재판이 형사로 가니까 멈추더라고요. 그리고 그 형사 재판에서 제가 이기고 상대는 도망가고 남성 2명은 처벌받고 그러자 민사는 자동해서 폐기가 됐습니다. 이런 재판을 알면은 시간적인 싸움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교통사고가 났어요.
딱 났는데 모르시는 분은 사고를 처음 겪은 분들은 막 내려서 막 뒷목 잡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뒤를 바꿔 막 서로 싸웁니다. 요즘은 안 그렇게 합니다. 최소한 사건 사고를 한 번이라도 겪은 분들은요.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서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상대 보험회사에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얘기를 다 들어봅니다.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요번에 잘못한 것 같은데 100% 과실은 없으니까요. 9대 1, 8대 2, 7대 3은 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판사가 할 일을 민사에서 변호사가 할 일을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아리스 팬클럽 여러분들 그럼 다치십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호중 씨가 있기 때문에 다칩니다. 그리고 그 상대도 마음을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형사재판요? 담당 형사, 물론 제가 억울한 경우도 있는데 제 사건은 특별한 경우고요. 나머지 경찰관들은 제가 경찰서에서 전국에 있는 경찰서에서 6년 동안 강연을 했습니다. 왜요? 그런 분은 소수고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경찰분들이 조사를 열심히 해서요. 기소가 된다. 그럼 검찰 보냅니다. 그러면 그 검사가 이거는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재판을 겁니다. 그럼 그것 또한도 판사가 결정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끼리 시시비비를 가면서 판사가 걸리는 민사와 명예훼손, 형사와 검사와 그리고 변호사와 판사가 할 일을 왜 여러분이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냐면은 저는 진심으로 김호중 씨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중에 김호중 씨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렵게 드린 제안입니다. 물론 제 말에 다 수긍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말에 찬성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저도 아리스 팬클럽의 트바로티의 멤버로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대응하는 방법은 좀 다르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편히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그분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 소속사 허투루 소속사 아닙니다. 잘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어제 기사 나오니까 융단폭격으로 기사가 나왔다고요. 저는 잘하는 거라고 봅니다. 왜? 내 소속 아티스트가 공격당하는 걸 보고 있을 대표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소속 강사가 만약에 그런 걸 하면 저도 힘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 소속 강사가 어떠한 재판에서 시시비비가 있을 때 민사를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소속사 대표님께 혹시 이걸 보고 있다라면은 우리 담당 그분이랑 아는 사이잖아요. 어느 정도 선에서 손을 한번 잡으십시오. 매니저랑 손을 잡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민사로 가서 끝까지 한번 시시비비를 가려보십시오. 근데 사실은 그분 또한도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소속사 대표님도 마음에 상처가 있잖아요. 우리 아리스 팬클럽 여러분도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아리스 팬클럽 여러분들이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김호중 님이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 소속사 대표님 실력 있으시잖아요. 그럼 한번 만나서 사실은 그렇게 됐네요. 그렇네요. 아이고 서로 그런 걸 몰라서 오해했네요.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그래도 지금 서로 막 계속 티격태격 하다 보면요. 한 대 맞은 사람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 영화 보셨어요? 복수가 복수를 낳고 복수가 복수를 하면 끝까지 누구 하나 죽지 않고는 안 끝나는 싸움이 됩니다. 저는 우리 호중님과 아리스 팬클럽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사실은 용기 내서 이번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뭉치셔서 더 김호중님을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김호중님도 더 좋은 노래로 아리스 팬클럽 여러분들에게 힐링을 주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정말 그분들이 얘기했던 김호중이라는 사람의 이런지 아닌지 진가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너무 힘들다 보면요. 시시비비를 가릴 수도 있고 또 억울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예인의 첫 발을 디뎠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는요. 연예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딱 100일 정도가 된 겁니다. 미스터 트롯은요. 오디션 현장이지 그거 된다고 연예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게 끝난과 당시에 활동을 하면서 이제는 전부 다 김호중님을 위해서 프로페셔널이 되는 겁니다. 물론 기존의 영탁 씨와 이명웅 씨 그리고 장민호 씨 또 미리 활동한 가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냐? 김호중 씨도 정식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송이 이렇게 나온 거는 최근입니다. 그럼 이제 막 연예인 생활을 시작한 거니까 좀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좋다가 아니라
때로는 주위에서 좋은 선배님들이, 왜냐면 제가 만날 수가 없잖아요. 유튜브 상 외에는 저도 사실은 아이 키우고 바쁘고 또 강연하고 교수하고 또 호중님은 호중님 스케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주위에 좋은 분들 많을 겁니다.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십시오. 김승현 씨 아버님이 얼마나 좋은 얘기 하겠습니까? 또 김승현 씨가 거기 또 MC 보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연예계에 대해서 아 이게 연예계구나 하고 좀 더 많이 알아가면은 좀 더 풍성한 가창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저는 김호중님이 되려고 봅니다. 아리스 팬클럽 여러분들 사랑하고요. 김호중 화이팅입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입니다. 서로가 다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저의 작은 욕심입니다. 저는 이제 운동하러 갑니다. 오늘 이거 방송하느라고 좀 놓치셨습니다. 늦으면 어떻습니까? 늦게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화이팅! 김호중 화이팅! 아리스 팬클럽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